마켓 무버입니다. 최근 미국 뉴욕의 금값이 그야말로 치솟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뉴욕 거래소에서는 금 선물 4월물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900달러 선에서 금값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최근 올해 들어서만 10%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금 가격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꾸준히 올라온 바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렇게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트럼프의 취임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관세를 공격적으로 내세우면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우려감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해지 수단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불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월가 은행들의 대서양 횡단 골드러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값이 저렴한 영국이나 스위스 등지에서 미국으로 금을 운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보니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 영국과 미국의 금 보유량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미국 대선 때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미국에서의 금 보유량이 578톤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영국의 경우에는 금이 유출되면서 131톤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금 수요의 폭발 속에 영국의 1월 재고의 감소폭이 최대로 확대가 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유량의 변화가 큰 이유는 영국과 미국의 금 가격의 차이가 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뉴욕 거래소에서 금값이 연일 치솟고 있지만 런던 거래소에서는 20달러 이상 또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소 비정상적인 가격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는 트럼프 관세 프리미엄이 금값에 붙고 있는 건데요. 월가에서는 당분간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는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전쟁 우려로 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3개월 이내에 3,000달러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집권 1기 때 55%가량 금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는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컨센서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 매입이 증가하고 있고 금 기반 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만큼 2025년 올해 말에 금 가격 전망치를 온수당 3,1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JP모건에서도 최근에 상향치를 내놓았는데요. 올해 말 기준으로 금 가격 전망치 3,150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금협회에서도 3,000달러까지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관세 감세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금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환경 지속될 것이라면서 3,000달러까지 또 오를 수 있겠지만 변동성이 큰 움직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은 또 유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잡아 보이시는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포의 박근호 이사, SCTV의 이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는 어떠한 시장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특히나 시장이 잘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xAI의 그룹 3를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사실 시장이 워낙 잘 가다 보니 이유를 붙여서 가는 기업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주 탑픽 있으신지 없다면은 왜 없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중심은 LS 일렉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연관이 있으니까 저는 LS 일렉과 연관이 있는 GS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GST 네. 탑픽이 있으시네요. GST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이민 전문가님 있으실까요? 저도 뭐 테슬라에 직접 납품하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오늘 좀 선정해 왔습니다. 오, 폴라리스 오피스 두 분의 탑픽 종목의 성격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박근호 이사님, GST 보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네, 이번에 이제 그록3 발표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게임을 너무 강조를 해갖고 게임주 중에 뭐 없을까 하고 골랐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탑 랭커 중에 한 명이죠. 게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이제 이 LS 일렉이 오늘은 시장에 좀 약간 소강 상태긴 합니다만 어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죠. 일단 GST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너무 많이 회자가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액칭냉각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GST 입장에서는 액칭냉각과 관련돼서 그것만 이제 포커싱이 되는 게 좀 약간 서운할 정도로 실적도 좋고 재무도 좋고 그것과 반대로 이제 시가총액은 실제적으로 좀 너무 낮죠. 이제 실적 대비해서 이번에 이제 그 LS 일렉트릭에 관심을 받은 것은 XI 데이터 센터의 분전반, 뭐 배전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거를 이제 LS 일렉트릭이 납품을 했다. 근데 과거에 이제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LS 일렉트릭과 GST가 액칭 냉각과 관련돼서 MOU를 맺었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좀 모멘텀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순행식으로 이제 그 XI의 데이터 센터가 순행식으로 지어졌는데 미국에 이제 순행식으로 그 어떤 냉각 관련돼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진출한 건 LG전자예요. 근데 LG전자가 그거 관련돼서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와야지 이제 GST가 움직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이제 뉴스를 몇 개 좀 업데이트를 드리면 지금 X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5배를 더 크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제인가요? 단신이 좀 나왔었는데 한국에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모 그룹이 추진을 하고 있다. 이제 모 그룹이라고 하면 이제 뭐 우리나라는 당연히 아닐 거고 이제 미국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 짓겠다고 짓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겠다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뭐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GST는 좀 움직이니까 계속적으로 좀 추적 관찰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액칭내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영업이익도 좋고 실적도 좋고 내부적으로 현금성 자산도 일단 뭐 재무적으로도 부채도 좀 적고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GST는 최근에 급등해서 뭐 따라잡는다라기보다는 좀 약간 잡았을 때 모아가시면 결국엔 이제 뭐 시가총액은 실적을 맞춰가기 마련이니까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ST 보니까는 1월부터 조용히 계속해서 좀 잘 갔네요. 네네. 물론 뭐 약간 조정은 있긴 했습니다만은 GST 괜찮은 기업이니까 사실 이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추적을 해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의견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민 전문가님은 폴라리스 오피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를 왜 가져오셨는지 전 정말 궁금하네요. 네. 어. 아마 폴라리스 오피스 이게 왜 그록 3하고 또 연관이 그러니까. 될까라고 정말 지금 앵커님께서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기업 자체가 뭐라는 기업이냐라고 우리가 좀 따져본다면 이 프로그래밍을 좀 하는 업체인데요. 보통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라든지 PDF라든지 한글 뭐 이런 거를 변환하거나 편집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랑 또 연관이 있냐? 우리가 조금 지난 뉴스지만 좀 찾아보면요. 테슬라의 프로그램에 이 폴라리스 웹이라는 시스템이 좀 탑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은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운전의 목적이 아니라 움직이는 오피스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동차 자체가. 그러면 자율주행은 테슬라한테 맡겨놓고 거기서 이제 문서 작업이라든지 뭐 편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겠다. 그거를 폴라리스 오피스가 테슬라 차량 내부에 탑재가 돼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주가가 또 왜 빠졌냐? 이게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어저께는 그록의 효과 때문에 좀 올라간 것 같고요. 오늘은 왜 그러냐? 그록3가 딱 공개를 하자마자 생각보다 지금 좀 실망감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게 아닌데라는 부분이 있고 약간 그록이 좀 지금 베타 서비스 같은 느낌도 있고 거기다가 XAI의 프리미어 가입 조건만 받아서 그 사람들만 좀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앞으로는 좀 테슬라랑 또 이 그록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지금 지난달에 보시면은 그록3 자체를 테슬라 차량에 또 탑재를 한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차량에 타가지고 음성 지원 서비스를 인해 가지고 모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폴라리스 오피스 웹이라는 시스템을 또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폴라리스 오피스의 이제 관계사인 폴라리스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기술력이 굉장히 탑재되어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앞으로는 조금 솔루션 기술에도 좀 벅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앞서서 GST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함께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